네, 1시 43분 됐습니다. 연예 문화 이슈를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 하재근의 문화살롱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고 여기저기서 검색을 하곤 하는데 예. 이것을 이용해서 공포감을 조장하는 각종 의혹, 또 음모론을 영상과 글을 통해서 퍼뜨리는 공포 마케팅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을 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SNS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네. 일부러 자극적인 것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그 조회수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프레임이 그 시스템이 생긴 거잖아요. 유튜브 수익이 상당하다고 들었고요. 예. 그게 이제 예. 조회수라든가 또 이제 구독자 수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구독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올라가는데 예. 여기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제 결국 수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간이 가장 예민하게 관심을 보이는 뉴스가 무서운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뉴스. 네. 거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딱 내걸었을 때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공포를 최대한 자극하는 공포를 자극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는 거짓말이다.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네. 지금 당장이라도 다 붕괴가 될 수 있다. 그걸 지금 당신만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무서워지거든요. 예. 그런 식의 내용을 유튜브 그 게시물에 담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250만 회가 넘어간 영상이 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거기에서 보면 뭐 중국의 한 도시에서 확진자가 몇만 명이 나왔다더라. 뭐 예. 상하이가 일주일 안에 붕괴된다더라. 지금 그런 식의 얘기를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뭐 만약에 이러한 식의 소문이 거짓말이라면 중국 공산당이 다 차단했을 텐데 이런 소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이라는 말 아니겠느냐. 네. 이런 식의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 게시물이 유튜브에 등장을 해서 네. 이게 뭐 구독자가 하루에 몇만 명씩 는다고 하고 이런 식의 정보들이 결국 이제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데 예. 더 심각한 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당국이 일부러 생물학전을 하려고 다른 나라에 불안을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생화학전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한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를 개발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소문이 돈다기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유튜브 게시물 같은 게 인기를 끄는 거죠. 그리고 뭐 중국의 어느 연구소 같은 데서 일부러 만든 것 같다. 이런 식의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근데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딱 접하면 저게 사실인가?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클릭을 하게 되니 제목만 보고 클릭을 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조회수와 수익을 올린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20, 30대의 경우에는 포털보다는 유튜브로 검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유튜브는 특히 보면은 뭘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그 연관된 것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쭉 있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타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검색을 하는 순간 그 유튜브 회사에서 제시해주는 영상들이 이런 영상들 이렇게 자극적이고 공포를 조장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고 조회수가 높이 올라가고 추천수가 많으니까 자동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건 인기 영상이구나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신종 코로나 검색했을 때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 사회 불안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뭐 방역복을 입고 뛰어다니는 몰래 카메라 뭐 이런 걸 제작하는 유튜버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러한 유튜버가 좀 적발이 됐는데 29일 날 대구역 근처에서 그 철도역 도시철도역 근처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는다고 하면서 흰색 방진복을 입은 두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막 쫓아가는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또 전염병 걸린 사람이 막 도망치는구나. 그래서 정부 요원들이 쫓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결국 경찰이 적발했는데 몰래카메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위한 몰래카메라였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러한
이 국민적인 재난 사태를 이용해서 본인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한 것이죠. 네. 평소에 뭐 자신들의 뭐 클릭 수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뭐 과도한 마케팅을 하면 비난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감염 관련해서 전염병 관련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뭐 처벌은 없어요? 지금 그 엄중하게 대처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식의 특히 가짜 뉴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SNS에서 최근에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정부가 숨기고 있다. 네. 특정 병원에 확진자가 이송됐는데 언론이 통제되고 있다. 이런 식의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나섰고 이거는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 함부로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무심코 이걸 보고 이거 중요한 뉴스야 이러면서 퍼날르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퍼날르기 하는 분들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매우 조심하고 이렇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걸 믿지 마시고 대형 매체에 검증된 보도라든가 정부 발표를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SNS라든가 유튜브 쪽에 좀 집중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언론이나 포털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언론도 지금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중국 우한 지역 교포들을 한국으로 이송해서 일단 한 2주 정도 수용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계시죠. 그것이 정부가 선택을 했잖아요. 어디에 수용할 것인가. 근데 지역들을 쫙 펼쳐놓고 어느 지역으로 보낼 것인가.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수용 시설, 건물 그것들을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건물들을 소유하는 건물들을 좀 이제 펼쳐놓고 대규모 인원을 1인 1실로 수용할 수 있으면서 방 안에 각각 따로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는 그 건물을 선택을 한 것인데 그래서 경찰인재개발원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두 건물이 선택이 된 거거든요. 심사를 통해서. 근데 언론이 보도하는 프레임 자체를 지역 프레임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마치 다른 지역은 빼놓고 특정 지역에 떠안기기로 했다. 한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 천안을 선택을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겼다더라.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논리로 보도를 하면서 계속 지역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니까 더 혼란이 부추겨진 것이 아닌가. 이상한 게 확진 환자분들 어딘가에서 확진 환자가 나타나면 큰 병원으로 이송하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 지역 보통 큰 병원 아니면 분당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고 확진 환자들을 보낼 때는 병원 단위로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교민들 수용하는 거는 왜 지역 프레임으로 보도를 했는지 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정부에서도 뭐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 내놨고 세계보건기구 WHO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요. 지금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신조어를 내놨는데 정보 감염증. 이 병이에요, 그러면. 인포데믹. 이 신조어인데 그러니까 정보라는 인포메이션하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에피데믹을 합쳐서 전염병 유행만큼이나 가짜뉴스가 창궐하는 현상도 위험하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중국산 우편물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더라. 동남아에서는 중국산 휴대폰에서 바이러스가 나온다더라. 이런 식의 소문이 있는데 이런 건 다 근거 없는 얘기고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 그리고 미국의 포린 폴리시 외교 전문지 여기에서도 신종 코로나보다 가짜뉴스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하면서 강력히 지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영화, 드라마로 인기 웹툰이 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드라마들이 준비 중인지 좀 전해 주시죠. 엄청 많은데요. 당장 3월 달에 KBS 어서와 그다음에 KBS에서 또 망자에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고 JTBC에서 지금 이태원 클라스 방송되고 있고 뭐 쌍가포차도 예정돼 있고 OCN 루갈 등등 올 1사분기에만 지금 웹툰 원작 드라마 4편이 확정됐다.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에는 만화책
책을 뭐 영화화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고 네.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만화화를 이제 웹툰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이런 그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하는 게 붐이 지금 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과거와 비교해서 이게 좀 많이 좀 두드러지게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얘는 옛날에 만화책이라고 그랬었는데 만화 원작이 드물었죠. 네. 가끔가다 뭐 공포의 외인구단 이런 정도 가끔가다 한 편씩. 근데 지금은 일상적으로 거의 뭐 올해 1, 4분기에만 4편이라고 하니까 더 늘어날 것 같고 네. 범람하는 시대인 거죠. 웹툰 원작 드라마와 영화가. 네. 이렇게 뭐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미생 같은 성공작이 나왔기 때문에. 아, 미생도 그러네요. 예, 네, 맞습니다. 엄청난 성공작들이 몇 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감을 얻은 거죠. 예. 웹툰 원작 되는구나. 그리고 웹툰이라는 게 원래 처음부터 시각화가 돼 있잖아요. 눈에 네. 보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옮기기에도 쉽고 네. 팬덤이 딱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이들을 시청자층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인지도가 높으니까 마케팅하기에도 쉽고 네. 겸사겸사 해서 웹툰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원작 그 장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엔 드라마가 나올 때 이게 웹툰의 원작이야라는 게 모를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웹툰 인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인기가 드라마나 영화로 이어진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만화가 한때 대본소 중심의 만화 시장이 있었다가 그랬죠. 예. 네. 저희 때는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그 인터넷으로 만화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면서 대본소가 확 죽었거든요. 그래서 만화 시장이 붕괴한다고 그랬었는데 웹툰 시장이 생기면서 기존 만화 시장보다 그러니까 만화책 그 대본서 시장보다 웹툰 시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작년에 웹툰이 1만 1,300여 종이 나왔다고 하는데 만 단위가 넘어가요. 네. 그래서 웹툰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었고 웹툰 한류가 생겨서 해외에서 한국 웹툰을 찾아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웹툰의 인기가 이제 다른 장르로 넘어가는 거고 영화도 신과 함께 뭐 강철비 등등등. 아, 그게 다 웹툰이었군요. 네, 웹툰 원작. 네, 웹툰 원작의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웹툰을 전문으로 하는 그 플랫폼에서 아예 직접 영상물 제작 산업까지 나서는 이런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원작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만 이게 팬을 좀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이게 실패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좀 드는데 알겠습니다. 웹툰 원작 드라마 관련된 소식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문화살롱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